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,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이제 또 월드컵 이제 마지막이죠. 두 경기. 아니,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그 16강 마지막 경기가 있고, 그다음에 이제 국내 경기까지 해가지고 총 5경기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. 그다음에 이제 어제 경기는 뭐 모비스 경기랑 그다음에 브라질 경기는 그냥 다 좋아 보였어요. 그래서 어제는 뭐 모비스 승 됐고 언더 됐고 마인까지 뭐 푸근했죠. 썸은 마인이 마지막에 심상경에 3로 이제 안 들어갔지. 그래서 뒤적이는데 어차피 그냥 일반 승에다가 브라질 마인 먹고 싶어갖고 가져간 거고. 그다음에 뭐 언더도 됐고 크로아티아는 뭐 이기진 못했죠. 근데 그 밑에 제가 이제 표 받으신 분 알 거예요. 혹시나 모비스가 부러진다면은 크로아티아 경기 저득점 사이드를 주력으로 가져가겠다 했는데 저득점도 됐죠. 그다음에 브라질 경기야 뭐 승 마인 다 좋아 보여서 오버도 괜찮아 보였고 혼자서 뭐 다 때려박지 않을까. 그리고 분석에도 말했지만 한 골 정도 넣지 않을까. 근데 백승호 골 넣었죠.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제 결국에는 기나긴 여정이 끝이 났네요. 근데 사실상 봤잖아요. 실력적으로 너무 차이가 난다. 만들어가는 플레이 너무 좋고 그거를 막아내지 못하고 있고, 그리고 브라질이 골을 더 많이 넣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. 어제 뭐 아까도 말했지만은 저만 생각할 수 있는데 앞선에 1선 2선 다 넣었어요. 하피냐 빼고. 근데 하피냐한테 찬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마르가 밀어주는 것도 봤고, 근데 그걸 못 넣더라고. 아무튼 그거 아니었으면은 더 두들 맞을 가능성도 있었다. 아무튼 뭐 우리나라 선수들 열심히 하셨고 이제 다음 월드컵 가봅시다. 근데 그때부터는 64개국인가 는다고 해가지고 뭐 본선은 무조건 진출할 것 같은데, 못하면 이제 사람이 아예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있겠죠, 감독이. 예.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가도록 할게요. 그 감독들의 이야기들 있긴 한데 뭐 누가 와도 별로 김기동 감독님은 안 할 거예요. 내가 봤을 때는. 포항에서 김기동 감독님 나간다. 없다 사람이 이제 안 놔주려고 할 거다. 일본이요. 일본은 승부차기 하길래 미나미노부터 차길래 뭔가 쎄하다 싶었는데 첫 번째 키커가 못 넣으면은 뒤에 분위기가 많이 안 좋죠. 근데 그 뒤에 연달아나 뒤에 나왔던 애가 미토마였나? 걔도 실축하고 뭐하는 인간들이고 이거. 아무튼 뭐 그렇다. 그리고 이제 오늘 국내 갈게요. 어제는 뭐 그래서 싹 다 잘 개그라님 맞아서 별풍선 좋았고, 100개 저런 감사합니다. 펴가 보고 싶다 하시면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제 첫 번째 경기가 이제 SSS 더비, 서울 더비. 이제 김이 빠졌어요. 데릭슨이 6주인가 예상하죠. 없다. 없다. 그럼 용병에서 테리가 해줘야 되는, 테리는 뭐 슈터도 아니기도 하고. 그리고 원희와의 싸움에서 뭐 지난 맞대결에서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그때보다도 뭐 더 떨어진 서울 삼성. 그 다음에 이제 멤버 자체도 한정적이잖아요. 결국에는 테리에 뭐 이원석에 장민구, 김실에 이정현, 나머지 뭐 이동엽이라든지 이원열이라든지 뭐 계속 가둬져 있는 에서도 뭐 바꿔줄 인간들도 없기도 하고, 여러모로 김이 빠진 뭐 S 더비요. 애초에 뭐 서울 삼성이 잘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작년보단 나아졌다라는 부분에서 좀 괜찮지 않을까. 순위도 비슷하고 하지만 최전용도 돌아왔고 1차전에 그 졌던 거 복수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. 요거는 뭐 길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. SK슨. 그 다음에 이게 핸디캡이 7.5까지 올랐는데 이 경기는 핸디캡을 좀 가져가기는 애매해요. 왜? 이 S더비 특성상 항상 좀 뭔가 존나 불리할 것 같은데도 비벼요. 이게 나름 더비라서 그런가. 그래서 기준점도 좀 높고 5.5면은 뭐 그래도 갈만하지 않을까 했는데 7.5면은 좀 애매해서 그냥 패스. 차라리 그거 갈 바에는 언더를 뭐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. 물론 이제 S더비 이런 더비 경기에서는 치고받고 점수들이 많이 나오는 경기들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지금 골로레가 없어요. 솔직히 서울 삼성. 그나마 뭐 비빌 수 있는 거는 지금 계속 했던 수비적인 플랜을 짜갖고 하는 거. 반대로 SK가 그걸 뚫고 뭐 폭발적으로 뭐 100점도 받고 90점도 받고 그냥 뭐 오버 뜰 수 있는 기준점이긴 한데, 그래도 뭐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서울 삼성이. 그리고 서울 삼성이 또 골을 잘 넣는다는 보장도 없고, 그나마 뭐 수비적인 거 생각했을 때는 언더를 찍는 게 맞지 않나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. 그 썸마이는 도대체 몇 번 말하노? 몇 번 말하노?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카 대 이제 옥금. 그리고 린드 뭐야, 까리까리님도 안녕하시고. 자, 이 경기 일단은 지난 경기 드디어 아가메즈가 아가가 보여줬다.
보여주면서 이제 물론 가볍게 승리를 한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득점을 40득점 가까이 하고 성공률도 60% 가까이 보여줬고 특히나 이 경기에서 이제 서브가 잘 들어갔죠. 한 8개인가 들어갔죠. 그 한전전이었나? 아무튼 그러면서 뭔가 좀 보여줬다. 근데 아직까지 뭐 황승빈이랑 호흡이 찰떡궁합이다.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. 좀 더 이제 경기하면 할수록 괜찮을 것 같다. 그리고 아가메즈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좀 연달아 하는 경기들 뭐 그런 거 있을 때는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더라. 근데 그래도 뭐 좋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송잡채 자리가 없네요. 김지한이 나오면서 뭐 확실히 뭐 리시브적인 볼이 아주 안정감 있다라는 건 좀 그렇고 생각보다 쏠쏠이 공격에서 성공률도 나쁘지 않고 좋아졌 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. 근데 이게 나경복이 최근에 뭐 지난 경기에서 성공률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나경복이야 뭐 국대기도 하고 언제든지 다시 올라왔다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날개 자원들이 제 역할을 이제 충분히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든다. 근데 센터 라인에서 이제 좀 아쉽죠. 오카가 뭐 이상원이라든지 김한종이라든지 그리고 그 누구야 박머시기 걔 나오고 있는데 옥금보다는 그래도 중원 싸움이 떨어지죠. 옥금은 확실히 전진선이 들어오면서 그 중앙에 대한 효과도 잘 보고 있고 나머지 뭐 박원빈이라든지 진상원이라든지 여기보다 낫다. 근데 날개 측면 생각하면은 물론 레오가 아가메즈보다 보여준 게 많고 좀 더 낫다 생각하는데 그 외에 이제 조재성과 이 차지완을 생각한다면은 좀 애매해요. 물론 박승수가 나오기도 한데 조금 이제 잘 나갈 때 그때도 말을 했지만 결국에는 차지완 이 차지완이 그날 경기에 따라서 얼마나 해주냐에 따라서 조금 쉽게 가거나 아니면 와르르 무너진다 그건데 요새 보면 차지완이 못하고 있죠.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레오와 조재성의 역할이 또 크기도 한데 조재성도 뭐 항상 꾸준히 잘해주는 친구는 아니죠. 오락가락합니다.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그리고 의외로 이제 우카와의 경기에서도 보면 조재성이 생각보다 뭐 힘을 잘 못 쓰죠. 우카만 만나면 좀 그런 부분도 보여주고 있고 항상 좀 그랬던 것 같아. 작년에도 조재성이 우카만 만나면 좀 힘들어했어.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최근에 그래도 옥금 자체가 더 무시 못하는 건 사실이긴 하죠. 뭐 승리도 더 많이 가져갔고 근데 최근 경기들 좀 접전의 세트들이 많았어요. 풀세트까지 가는 세트들도 많았기도 하고 결국엔 또 레오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힘이 좀 살짝 붙일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여러모로 오카가 반등의 부분을 보여줬다는 거에 있어서 이 경기는 오카승을 볼게요. 센터 라인은 좀 빈약하지만 결국에 윙 자원들이 잘해주지 않을까 생각.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185.5, 185.5인데 일단은 두 팀 다 서브 괜찮아요. 괜찮기 때문에 어느 세트가 확 무너질 가능성도 있긴 한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리시브 라인들이 생각보다 또 둘 다 괜찮아졌거든요.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약간 엎치락뒤치락 갈 수 있지 않을까. 한 세트만 따면 오버가 나올 기준점은 솔직히 185점은 좀 애매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옥금도 계속적으로 저력 있고 그리고 매 세트마다 이제 기복적인 부분도 보여주고 있고 뭐 세트도 계속 내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고 오카도 마찬가지죠. 오카도 지금 보면은 단지 한전전 이기긴 했지만 풀세트 접전이기도 했고 아직까지는 조금 못 믿음이 남으니까 뭐 오버까지 뭐 같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인삼 대 대전 KGC라 적을게요 그냥. 그 다음에 기업. 이 경기는 일단은 제가 방송하기 전까지는 뭐 확실히 뭐 나온다 안 나온다 요거까지는 못 봤는데 근데 뭐 이 정황상 뭐 기사들 보면은 아마 나올 거 같긴 하다. 그 누구 엘리자벳이 지난 경기 엘리자벳 안 나오니까 답이 없었죠. 이소영 혼자 낑낑거리고 있었는데 간만에 또 이소영이 잘해줬는데 뭐 받쳐준 인간이 없잖아요. 뭐 이해솔이라든지 뭐 이선우가 좀 하긴 했지만은 의미가 없었다라는 부분. 엘리자벳 나올 것 같긴 한데 지금 여러분 고이진 감독님이 다들 아시다시피 남배에서도 용병을 좀 주로 자주 써요. 자주 쓴다. 그냥 몰빵이라 해야 되나? 자주 써요. 근데 못하면 또 용병한테 뭐라 하죠. 근데 지금 엘리자벳이 몸 상태가 물론 급성이긴 한데 썩 좋진 않다. 그런 부분에서 오늘은 뭐 지시를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너무 주지 말고 좀 다양하게 쓰라. 이소영도 올라왔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. 근데 솔직히 지금 골고루 쓰면은 더 좋다는 생각은 좀 안 든다. 물론 이소영이 지난 경기야
뭐 GS전 20득점 받고 막 잘해주긴 했는데 그 전전전 경기들을 보면은 그냥 그래요. 리시브 뭐 요 정도에서 버텨주고 있고. 근데 이소영도 없으면 더 끔찍하긴 한데 아무튼 이소영이랑 뭐 골고루 이제 중앙 공격도 섞어서 쓴다 했을 때 오히려 그냥 엘리자벳 몰빵하는 게 확실히 더 나은 부분을 계속 보여줘요. 이기는 경기들 보면 결국에는 엘리자벳이 거의 득점 내고 아니면 중앙에 가끔씩 뭐 정호영이라든지 가끔 뭐 이소영, 박혜미 좀 살아나는 부분 그런 부분 오히려 이제 공격적인 부분이 다양해진다. 기업 입장에서는 더 막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데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. 성공격적인 부분이 떨어지니까.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이슈는 없긴 한데 없긴 한데 여기도 문제는 있죠. 산타나가 뭐 카타리나처럼 용병의 구실을 잘 못한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김희진이 지금 경기를 많이 소화하고 있지만은 성공률이 너무 저조하죠. 지난 흥국전에서도 너무 저조했고 그냥 페퍼전이야 뭐 양악했던 거기도 하고.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김수지가 요새 좀 살아나고 있다. 그리고 여전히 표승주 수비적인 부분 좋아지고 있고 간간히 득점을 내준다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만 좀 잘해주면은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들긴 해요. 물론 이제 김학영도 중간중간 흔들리고 볼끝이 안 좋은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은 뭐 기업이 기본적으로 공격 성공률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수비 그냥 기본적으로 여자 배구에서는 수비만 좀 잘 되면은 도공처럼 리시브 디그 이런 것만 잘 돼도 또 기회를 더 창출할 수 있고 뭐 상대 이제 범실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낮고 용기 자체는 엘리자벳이 뭐 전 나온다 생각할게요. 나온다 생각해도 뭐 그렇게 저번 예전처럼 이제 몰빵식으로 가진 않을 것 같다. 위기의 순간이 온다. 그럼 모르겠는데 그럼 뭐 더 다양하게 생각하면은 성공률도 떨어질 거고 기업이 충분히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조용기는 기업이 그래도 뭐 비벼줄 수 있는 사이드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풀세트 가면은 좀 KGC 쪽이 유리할 가능성은 있긴 한데 그래도 두 세트 정도는 따지 않을까라는 생각. 그리고 역시나 뭐 오버사이드 봐야죠. 요거는 뭐 저는 기업이 엘리자벳이 나온다고 해도 비빌 것 같긴 해요. 비빌 것 같긴 한다. 설령 뭐 두 세트 못 따도 뭐 한 세트 정도는 따면 기준점이 180점 좀 넘긴 하지만은 그래도 오버사이드 볼게요. 나름 얘네 붙었을 때 1차전에서도 그때도 뭐 엘리자벳 나왔는데 풀세트 갔고 듀스가 나온 세트도 보였기도 하고 웬간하면은 다 20점 이상 갔죠. 그만큼 뭐 실력 차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.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축구 모로코 대 스페인. 이제부터는 이제 정말 어려운 대결들이 남아있다. 모로코 대 스페인. 모로코도 이제 아프리카 팀 내에서 뭐 계속 말했지만은 모로코 그나마 아프리카 팀들 중에선 수비 라인이 좋다. 하킴이라든지 마즈라이, 아구에르 뭐 사이스라든지 이름값 있는 친구들도 있고 물론 그 조별 리그 때 실점을 하긴 했으나 그래도 아프리카 내에서는 가장 좋은 팀이지 않나라고 계속적으로 말을 해드렸고 그리고 앞선에 뭐 지에으, 뭐 지에시라고 부르죠. 이 지에으가 뭐 잘해주는 부분도 있고 엔네시리도 득점을 해줬던 부분도 있고 그래도 해줄 인간들이 해주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도 무시 못하고 일단 공수 밸런스적인 부분이 다른 여타 아프리카 팀보다 확실히 좋다는 거 그 부분에서는 킹정. 근데 이제 스페인이 물론 이제 일본전 일격을 쳐맞긴 했어요. 뭐 점유율도 존나 가져갔고 슈팅도 거의 뭐 10개 이상 계속 때렸는데 뭐 골을 못 넣었다는 부분 여전히 스페인은 골 결정력이 부족하다. 앞선에 그 코스타리카전이야 뭐 7골 넣은 거는 약간 뽀록성이 있고 뭐 여전히 봐도 페란 토레스, 아센시오 뭐 이런 애들 기량이 다 떨어진 것도 사실이고 그때도 말했지만 공격 라인이 모라타, 페란 토레스, 아센시오 뭐 올모, 뭐 파티 또 등 있는데 얘네들 다 뭐 모라타 정도 빼고는 그 리그 내에서도 벤치잖아요. 벤치 대부분. 그러니까 당연히 뭐 폼이 많이 올라온 그런 부분도 아니고 여전히 좀 고전을 하고 있다는 거. 그 부분에 있어서 스페인이 모로코 상대로 수비가 그래도 괜찮은 모로코 상대로 점유율적인 부분은 많이 가져갈 수 있지만은 골에 대한 기대감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.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모로코가 뭐 한방적인 부분은 뭐 무섭긴 하죠. 뭐 중거리라든 이런 건 무섭긴 한데 스페인도 뭐 수비적인 부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일본한테 이제 일격을 맞았지만은 그런 거에 대해 뭐 보완을 잘했을 거고 그다음에 몇몇 이제 로테를 돌려줬었던 부분도 있고 전력적인 부분 베스트로 가동한다면은 그래도 유리한 쪽은 스페인이라 생각해요. 근데
이긴다면은 좀 빡세게 힘들게 이기지 않을까 신승 느낌.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스페인이 낫다고 봅니다. 스페인 승을 보는데 뭐 요거는 무햄무 이렇게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배당용으로 약간 보험용으로 물을 찍던지 아니면 그냥 배당으로 3배짜리 그냥 가고 치우자. 어차피 경기가 좀 까다롭기도 하고 하면은 무햄무로 돌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느낌으로 핸디로 가져간다면 고배당을 좀 가져간다면은 스페인승 일단 기본적으로 좀 보고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 언더 보겠습니다. 언더 아까도 말했지만은 지금 올라온 아프리카 팀 내에서는 제가 봤을 때 모로코가 제일 수비 안정감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 스페인도 골 결정력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. 그냥 점유율만 많고 그 티키타카가 수비를 잘 벗겨내면 괜찮은데 옛날만큼 예전에 그 무적함대 시절의 스페인만큼 압도적인 부분이 좀 안 나오죠. 옛날에는 진짜 그런 게 센세이션 했는데 요새는 다 알고 잘 틀어막는다. 요 경기는 언더 보겠습니다. 언더. 스페인 승의 언더.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포르투갈 대 스위스. 자, 이 경기 일단은 이 두 팀은 네이션스 때 이미 자주 맞붙었죠. 2002년 때. 예, 오늘 지금도 2002년이긴 한데 6월 달에 네이션스 두 번의 경기가 있었다. 한 번은 이제 포르투갈이 4대 0으로 대승을 거뒀고 그다음에 한 번은 이제 스위스가 홈에서 승리를 가져갔죠. 근데 그 경기에서 이제 라인업적인 부분이 조금 걸린다. 포르투갈이 홈에서 4대 0을 이겼을 때는 뭐 멤버적인 부분 앞선에 뭐 호날두라든지 뭐 조타라든지 부페, 뭐 네베스 지금 현 기준에 나오는 인간들 조타 빼고는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나왔고 반대로 이 경기에서 스위스는 수비 라인들이 베스트가 아니었죠. 뭐 프레이라든지 음반부, 뭐 지금 나온 로드리게스, 파비안 샤오도 나올 수 있긴 한데 요새 보면은 센터백은 엘베디에 아칸지 아닙니까? 그때 아칸지가 없었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수비적으로 좀 많이 흔들렸고 점유율도 당연히 포르투갈 가져갔고 슈팅도 많이 때면서 뭐 대승을 거뒀습니다. 네, 2차전에서는 바뀌었죠. 포르투갈이 이때는 앞선 라인이 이제 뭐 날강도라든지 조타 이런 애들이 빠지고 이 지금 백업으로 나오는 레앙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뭐고 안드레 실바라든지 이 벤치에 있는 공격수를 투입했죠. 그리고 젊은 이제 비티냐, PSG의 그 있잖아요. 우리나라랑 했을 때 나왔던 인가. 거기에다가 뭐 부페라든지 네베스 앞선이 조금 후졌어요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점유율도 우세하고 슈팅도 뭐 거의 20개 가까이 때려가면서 했지만은 골을 못 넣었다. 그 부분에 있어 스위스의 수비에 고전을 했죠. 근데 이때 당시 이 스위스의 수비수는 베스트가 나왔죠. 지금 현재 나오는 위드머라든지 로드리게스, 엘베디, 아칸지가 나와서 잘 틀어 막았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왜 말하냐면은 이 경기 때는 스위스가 수비가 베스트가 아니었다. 공격은 포르투가 거의 베스트에 가깝게 나와서 이겼고 이 경기에서는 스위스가 수비 라인들이 잘 갖춰져서 나왔다. 반대로 포르투갈은 뭐 공격 라인이 좀 벤치가 나왔다. 그래서 고전을 했다. 오늘은 좀 애매하잖아요. 둘 다 베스트가 나오니까. 근데 지금까지 이제 경기를 봤을 때 그런 부분도 있죠. 포르투갈은 우리나라랑 할 때 쉬어줬잖아요. 주전들을. 예. 근데 스위스는 뭐다? 당연히 나가야 하니까 주전 풀로 돌렸다. 또 단기간 싸움이기도 하고 지금 보면은 약간 주전을 좀 쉬게 해준 팀들이 대부분 다 경기를 잡아가고 있어요. 그런 부분도 그렇고 맞대결에서도 결국에는 뭐 뚫지는 못하긴 했지만 이 경기 내에서는 점유율도 다 옷에 갔고 슈팅도 거의 뭐 4배 가까이 거의 2배 맞붙을 때마다 거의 차이가 났고 아무튼 찬스들 자체는 포르투갈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높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자체에서 그래도 포르투갈 승을 보는 게 맞지 않나. 요것도 근데 무햄무 이기면은 뭐 쉽게 이길 것 같진 않아요. 그래서 그냥 무승부를 보신 분은 무승부를 뭐 한번 찍어 보셔도 될 것 같지 될 것 같다. 어차피 배당도 뭐 비슷하고 그냥 무햄무로 찍어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뭐 하나만 찍어줘야 된다니까 뭐 보험령이라든지 그냥 고배용으로 뭐 가져가고 싶다 하면은 뭐 이렇게 찍으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언어버는 이 경기 고민을 했지만은 그래도 언더사이드 볼게요. 원래 오버를 좀 생각하긴 했는데 왜냐면은 포르투갈도 가나전에서 수비에 이제 불안한 부분을 뭐 노출하기도 했고 우리나라랑 했을 때 또 먹히기도 했고 그런 부분에서 좀 걸리는 부분이 있긴 한데 어차피 주도하는 것 자체는 포르투갈이 주도를 할 거예요. 찬스들이 많이 나와야 스위스가 뭐 진짜 많이 나와야 5번 안 나오면은 뭐 두세 번 요 정도인데 요 정도에서 골을 뭐 많이 넣겠어요. 그리고 스위스가 지금까지 뭐 잘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은 세르비아가 너무 수비를 좀 뭐 더럽게 못하니까 좀
골을 많이 넣었었지. 기본적으로 네이션스도 그랬고 약간 수비적인 부분이 강한 팀이죠. 그래서 이 경기는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언더사이드를 보는 게 맞지 않나.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래도 스위스가 베스트 라인으로 나왔을 때 생각했을 때 수비 라인 물론 그때는 뭐 홈이긴 했지만은 잘 틀어막았던 거 보면은 그래 단판성이기도 하고 언더사이드를 찍도록 할게요. 됐죠?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뭐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.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. 끝.